저것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정해진 결론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여론을 더 올리는 것밖에 없고, 만약에 여론이 더 올라갔음에도 저것들이 처음 한 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민 전쟁이 벌어질 건데, 그 다음에 저것들 꼼수가 조기 대선과 개헌으로 그런 것들을 무마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제가 스스로도 조기 대선에 말려드는 것이다. 문영두, 이미선, 정계선, 이 서인은 꼼짝 많은 악질자파. 김영두, 정정미, 김복현, 이 세 사람은 중도 보수. 그리고 정영식, 그리고 조은창이는 보수. 중도 보수와 보수가 5이니까 이 중에서 3표는 반대표가 나올 거다. 3표가 나오면 탄핵 찬성이, 탄핵 인용되는 6인의 미달하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기각된다. 중도 보수라는 김형두는 어제 윤통 쪽에다가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계엄을 일으킨 그 중요한 밤에 출장 갔냐 안 갔냐 이런 한간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어요.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이런 걸 물어가지고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식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성현이라고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불러냈잖아요. 헌재가 부른 거예요. 지난번에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나는 끌어내란 소리를 어느 누구로부터도 못 들었다 했는데 그 밑에 쫄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조성현이한테 결정적인 이런 말들을 끌어내는데 정형식이가 했어요. 여러분, 정형식을 믿습니까? 나는 눈꼽만큼도 안 믿습니다. 탄핵이요, 이대로 가면 8대 0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냥 끌고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윤통척 정인을 한두 명 더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3월 10일 전에 8대 0으로 끝내는 것이 정해진 각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탄핵 심리를 끌고 가고 있는 각본이나 윤통에 대한 최종 선고도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저것끼리 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고 결과도 이미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보수 재판관이고 중도 재판관이고 다 한 통속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연구관 TF는 대리인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인단 총사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근데 딱 그걸 갖다가 현재 연구관 TF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JTBC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JTBC는 현재 연구관, 그래서 탄핵심판 TF 그 성원들과 긴밀히 결탁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게 바로 삭제해버린 걸 보면 더 결탁이 의심된다. 요약하자면 윤통이 야권이나 언론이 요구하는 성복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잘한 것이다. 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친북과의 연계성을 언급한 것은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윤통이 현재의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 그리고 개헌을 언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성과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윤통 입장에서 자신의 지금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고요.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싸워온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윤통만을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세 기관이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을 지켜보는 와치독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기관이 공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들과 지금 헌재에서 정치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지난 한 40여 년간 자리를 잡아왔고요. 작용화됐어요. 큰 뿌리가요. 앞으로 조기 대선을 해봤자 이 세 기관의 합작에 의해서 결국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제면 그냥 손들어주는 요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권력이 헌재 재판관, 판선관위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의 본질이다. 헌법재판관, 판사들, 선관위 조직적인 의식화를 몇십 년 해온 결과 서로 간에 연결된 카르텔에 의해서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민주당이 헌재 내부의 일을 빠꼼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4대 사람은요, 그야말로 전 그 촛불들을 거리로 끌고 놓아서 난리를 치고 헌법재판관들을 뭐 폭로하고 시끌벅적해야 될 건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내부에서 보면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변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통 측이 원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재판 절차나 과정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고 단 일주일 더 해서 두 번의 변론 기일을 연장한 것밖에 없었다. 애초 정한 목표 기일에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지금 약타는 4대4로 기각된다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다가는요 지금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40여 기가 합류해도 헌재에서 8인 체제로 결정을 낸다. 탄핵에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공수처에 사실상 내란 수사,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법원 결정으로 이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으면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건 수사도 그 조서가 헌재의 자료로 제공되었다면 윤통의 체포와 구속에 영향을 충분히 받은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갑자기 내란죄로 비화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슨 기관이냐? 또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을 왜 공수처에 넘겼냐? 검찰은 공수처가 보내온 내용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는데 급급했다. 이게 지금 엉망이 된 현 상황을 보여 권성동은 의총에서 국정안전과 혼란 수습을 하겠다. 이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란 중대사가 달려있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도 여론전에 전면으로 나서야 된다 했는데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하는 거다.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결국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거다. 지난 9일날 관저에서 두 사람이 윤통 쪽과 교감하에 장외투쟁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윤통이 최근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변론 재개에 부정적인 뜻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변론이 재개되는 부분에 피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변론 재개를 안 한다니까 다시 피로가 몰려오고 있어요.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척은 이런 시간 내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추가로 변론을 안 해도 헌재가 알고 있을 거다. 참으로 아니한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판결과의 연관성을 지적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앞으로 윤통 탄핵의 결과를 예측할 만한 말이요. 최재 이창수 등에 대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윤통과 국민의힘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야당의 탄핵 남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 야당의 탄핵 소추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였음을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윤통의 계엄 논리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헌재가 동종 위반 행위 재발 방지, 다시 계엄을 할까봐 너는 돌려보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수호의 목적, 이 말은요, 윤통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너들은 애국 서민을 강경 보수라고 여기고 멀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이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그때는 애국 서민들이 이제 정치에 흥미를 잃고 환멸을 느끼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지지율이요, 다시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게 될 거라 분명히 알아요. 윤통이 1월 15일 날 체포되기 직전에요, 관저에서 짧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밖에 내보냈는데 끝까지 또 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요. 8일 날 구속 취소되어 나왔어. 근데 하루 이틀 쉬는가 했더니만 지난주 초반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윤통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이나 변호사들의 입장이 다 관저로 갔다 온 다음에 변론 재개 안 하고 거리 투쟁 안 하고 일부 당에서 강경 의원들은 그건 개인 자격으로 방목해 둘 거니까 알아서 할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을 승복하겠다고까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윤통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말고 단결해서 투쟁하라.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까? 지금 밖에 투쟁하는 서민들한테는 기각이 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역효과다. 외국 서민만 막판 총력 투쟁을 하고 있고, 도대체 국민의힘이나 변호사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지시받지 않고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 당에는요,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전화가 끝도 없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집회도 안 나오고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않는다라는 지지층의 불만이 폭발하고 벼락치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탄핵 기각을 위해서 싸울 때도 안정.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승복도 한다며요. 탄핵이 인용되면 혼란이 수습되겠습니까? 투쟁을 포기하고 안정이라고, 탄핵이 인용되어도 안정이다, 승복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첩이나 벼락치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윤통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 말고 강경하게 싸우라. 이번에 윤통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쌍권이 들어갔다 나와서 강경 투쟁을 포기하고 안정하고 있고, 윤통도 조용해지고, 그리고 배노인 조용해졌어요. 윤통이 구속 취소되어서 들어간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권영세나 권성동이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빨리 탄핵을 결정내라, 또 어떤 결정이 승복 대립을 중단하자, 자, 한쪽은 무조건 인용이다, 인용이 안 되면 폭동 유혈 사태 내란이다,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경찰도 막지 못하고 무너질 거다. 아니, 한쪽은 승복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너들 그냥 안 둔다라는 쪽에다가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아요? 대통령 탄핵에 가는 시스템이 전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계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소동이요, 판은 저거가 벌려놓고 저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용 아니면 승복하지 않고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거리에 사람으로 뒤덮어서 그야말로 경찰력을 마비시키고 윤통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탄핵 진행 과정부터 지금까지가 선동, 포과, 유착, 불법,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걸 승인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진짜 괴이한 승동까지 인정해 준다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이 아니면 승복하지 않겠다. 행운이 있어서 기각이 된다면 이렇게 꺾여진 상태로 버틸 수가, 혼자 알면 소용없어요. 윤통을 구하기 위해서 뛰었던, 나라를 살려보자고 뛰었던 애국 보수 시민들한테 자신들의 계획이 뭐라는 걸 공공연하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은 장악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요, 그 방향을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탄핵 기각
직후 바로 발표해야 된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요, 지금까지 윤통의 침묵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제가 자꾸 목소리 메시지 내라는 거는, 그래서 싸우다가 헌재에 의해서 지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수에서의 리더십은 유지될 수 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가장 싸워야 될 때. 그래서 끝이 지금 매우 안 좋았고 보궐선거도 참패했고 지금 여론도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는. 그래서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이재명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몰아닥칠 건데 그 속에서 전투를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인용 시에는 윤통은 애국 보수 시민들 앞에 엄청난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물러가야 되고, 당 내부의 경선을 포기하고 이재명 연합을 구성하겠다고 비대위에서 발표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사태가 그냥 이재명을 위한 대관식의 로드, 길을 닦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똑